안녕하세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 좀 섞였네요.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행정구제편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셔야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행정법. 하면 같이 하면 즐겁고요. 같이 가요. 빨리 오세요. 빨리. 또 단대 돌리지 마시고요. 자, 볼게요. 행정상 손실보상, 어제는 손해배상, 오늘은 손실보상. 여러분,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 수용 요거 하나만. 자, 공공필요라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박탈을 하고 정당한 보상까지 붙여줘야죠. 이거 손실보상인데요. 처음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손실보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아직 법률에는 없어요. 일반 법률은 마련한 바가 없습니다. 자, 개별 법률만 잔뜩 있고요. 이런 개별 법률을 만들 때 어떤 법이든 만들 때 요건 꼭 지켜야 돼 라고 해갖고 어디에? 헌법에 자 23조 3항에 공통적인 사항은 요건 꼭 지켜야 돼 이거 써있죠. 여기에 공공필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한마디로 박탈이에요. 강제예요. 어떤 거요? 공용침해. 공용침해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수용, 사용 제한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용 사용 제한 중에 사용 제한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공용 수용 요거 나오죠. 요거. 그래서 공용 침해가 있을 때 요로 공공 목적 달성해서 공용 침해 이건 적법하게 의도적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죠. 박탈.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보상금액, 근거까지 마련을 해야죠. 근데 얼마큼 줄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상을 그래서 법률로 여기까지 법률로 정하는데 법률로 무조건 정당한 보상을 얼마 줄지까지는 정하지 않아도 돼요. 입법자가 법률로 금액을 얼마까지 정할지는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공용 침해하는 사업을 국가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또 사인단체도 자 사업시행자라 그래서 이걸 통칭으로 뭐라고 한다? 사업시행자 이렇게 얘기하죠. 사인단체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법률로서 보상금의 근거까지 마련해야 된다. 이걸 어느 법이든 지켜라. 그 중에 토지보상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법률에 이런 항목별로 보상금을 정해준다. A 항목, B 항목, C 항목. 법률에 보상금, 법률에 보상금에 관한 근거로서 A 항목, B 항목을 정해놓은 거지. 항목을. 그런데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 이 항목에 해당되는지는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청의 재결, 보상금 결정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항목인지 다만 C의 항목에서 요소에 해당되는 걸 늘렸다 줄였다 할 때 요거는요 따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결정이기 때문에 그럼 뭐만 하면 돼? 늘렸다 줄였다 증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느냐 그거는 재결 그래서 행정청이 재결이 잘못됐다 재결 취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항목 내에서 어느 요소에서 늘렸다 줄였다 라는 것은 그건 재결을 하는 게 아니라 증감 청구 소송을 해요. 어렵죠. 이거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나와요. 막 손실보상이 어렵다 심지어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보상금 정할 때 대상 지역 내 여기 재개발한다. 그럼 재개발을 2년 뒤에 얼마가 올라갈 뭐라고 한다? 그걸 개발이익. 이 개발이익이 얼마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따라서 당의 보상금 결정을 할 때는 2년 뒤에 쓸 개발이익은 반사적이기에 불과하니까 그건 보상금에 포함 안 돼요. 하지만 다른 지역이 개발되면서 덩달아 이 지역도 올라가. 그럼 당장 올라가는 거잖아. 그거는 타 지역의 다른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당의 보상금에 포함돼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암기하셔야 돼 이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손실보상 설명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토지보상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보상. 하지만 건물은요. 건물은 이주비 줘야죠. 근데 이주가 안 돼요. 또 사용할 목적으로 수용자 사업시행자가 또는 건물 이사비가 건물값보다 더 많이 나와. 그럴 때는 건물값 준다.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손실보상에 해당함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법률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오해했으니까 대상에 해당하는 건 맞죠. 오해한 것밖에 없죠. 따라서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했다면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할 게 아니라 해당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오해한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줄여주세요. 그거밖에 안 돼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이거예요. 좀 어렵죠. 너무 전문적인 판례였어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나왔으니까 7급 시험에서는 자주 나올 거예요.
자, 이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평가. 3번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영업 폐지, 휴업. 폐지한지 휴업인지 당사자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으면 휴업 보상이고요. 다른 지역에 가서는 영업이 못하면 그럼 폐업 보상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이전했는지 당사자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맞죠. 4번 손실보상, 손해배상, 근거 규정, 요건, 효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 청구에서 손해 정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한 같은 원인에 의해서 보상금이 그러면 손해배상도 공제해요. 자, 손해에 관해서 양자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어차피 두 번은 주진 않아요. 같은 원인이라면요. 그렇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받으면 두 번째 못한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너무 전문적이었죠. 7급에서는 아마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7급에서 한번 나오면 또 그걸 그대로 구급해도 돼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잘 정리하고 나가세요. 자, 내일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쭉쭉쭉 정인영과 함께 하겠습니다.